가보시죠. A매치가 드디어 원래는 제가 끝나고 나서 잣 같은 A매치라고 하는데 이번엔 솔직히 나쁘진 않았어. A매치가 유로에선 뭐 어렵지도 않았고, 그래서 뭐 어쨌든 잘 지나갔고, 저도 이틀 동안 뭐 이것저것 볼 거 보고 좀 쉴 때도 쉬고 하면서 뭐 왔습니다. 오늘 뭐 경기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나쁘지 않아 보여요. 일단은 대체로 좀 정배 팀들이 강팀에다가 홈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뭐 배팅하기 솔직히 그렇게 어려워 보이는 날은 아닌데, 어쨌든 뭐 A매치 일정이나 또 주중에 이제 뭐 J리그 쪽도 저기 아챔 있고 해외 축구 쪽은 챔스 있거든요. 일정들이 좀 빡빡한데 그것만 좀 어떻게 아다리만 잘 맞으면은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가보시죠. 어쨌든 가와사키 대 도쿄. 일단은 가와사키는 A매치 기간 동안 휴식기였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어떤 그런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준비했을 거고, 도쿄 같은 경우에는 그 후쿠오카와의 리그컵 경기 8강이죠. 8강 리그컵 홈앤드 어웨이가 이제 진행이 됐었죠. 레미 형님 어서 오세요. 여행 잘 갔다 오셨나? 어서 오세요. 어쨌든 진행하면서 결국에 이제 도쿄가 원정에서 2점 차로 패배하면서 이제 떨어졌어요. 홈에서 1대0으로 이기고 원정 가서 이제 2대0으로 지고. 페베 형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떨어졌는데 일단은 잠시만요. 가와사키가 사실 뭐랄까 최근에 잘 못하고 있기는 해요. 못하고 있고 그 정예 멤버에 대한 해답을 아직 못 찾았어. 가와사키는 일단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수비 라인, 수비 라인에 있어서 이제 확실한 주전을 고르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계속되는 고민이 있고요. 그래서 라인업이 가와사키 특히 수비진이 매 경기 바뀌어요. 미드필더는 뭐 워낙 좀 그래도 와키자카나 뭐 워낙 좀 탄탄한 애들이 있다 보니까 뭐 잘 쓰는데, 최전방과 최후방 여기에 있어서 이제 고민거리가 계속 있어. 그래서 뭐 매경기 수비 같은 경우 라인업이 바뀌고 전방에 있어서도 어쨌든 고민거리가 있는 와중에 고미스를 이제 데려왔죠. 그 고미스는 이제 지금 40살인가 그래요. 지난 시즌까지 이제 터키 리그 쪽에 있었고, 근데 터키 리그에서 보니까 골은 좀 넣었더라고. 약간 진짜 지난 시즌 다미앙 맨키로다가 이번 시즌 다미앙이 완전 맛이 갔잖아, 가와사키가.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 오토바이 한창 달릴 때 이제 고바야슈랑 이제 다미앙이 엄청 때려박았는데 이제 둘 다 나이를 너무 많이 먹었어요. 물론 고미스도 나이를 많이 먹긴 했는데 그러면서 좀 덜어주려고 영입을 한 것 같은데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오늘도 라인업이 직전 경기 세레소 오사카전과는 좀 많이 바뀌었어요. 같이 그러니까 좀 이게 뭐가 1군이고 뭐가 로테를 돌렸다고 보기 지금 애매해. 가와사키는 라인업적으로 계속되는 좀 얘도 안 되네, 얘 썼는데 얘도 안 되네, 약간 이게 지금 반복이야. 근데 제가 볼 때는 가장 그래도 괜찮아요. 수비 라인 자체는 그나마 좀 안정적인 모험픽보다는 정성 라인업이야. 딱 정성 나왔을 때 요 정도 느낌이거든. 미드필더는 뭐 그렇고 전방에서는 직전 경기 어쨌든 다미앙이나 뭐 이런 걸 썼는데, 제가 볼 때는 다미앙 같은 애들보다 지금이 저는 나은 것 같아. 라인업도 뭐 마르시뉴나 솔직히 이에나가 이번 시즌 뭐 애매하기는 한데 속도감이나 이런 건 있어. 고미스만 잘해주면 좀 될 것 같은 라인업에. 도쿄 같은 경우는 또 누수가 있죠. 마츠키 쿠류가 이제 장기 부상으로 또 빠져있는, 미드필더 쪽에 엔진이 또 빠져있는 상황 속에서 최전방에 디에고 올리베이라도 최근에 계속해서 명단 제외예요. 13골 이제 팀 내 득점 선두인데 J리그가 좀 이래. 뭐 하면 막 갑자기 명단 제외시키고 막 지들 눈에 봤을 때 마음에 안 들면 제외시킬 때도 있고, 좀 감독의 그런 것들이 좀 강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야 13골인데 무조건 명단 포함이잖아. 얘들은 좀 너 왜 제외했는지도 잘 모르겠어. 찾아보려고 했는데도 별로 없고, 그냥 감독이 이 새끼 좀 준비 안 된 것 같은데 야 빼자 이러고 뺀 것 같아요. J리그는 좀 이런 게 있어. 태도 관련해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빼버려. 그냥 명단 제외시켜 그냥 감독이. 아유, K 형님, 연장 오케이 확인했습니다 형님, 감사드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도쿄도 지금 공격진에서 정상 전력이라고 보기 어렵고, 용병들이 특히나 조금 그런 상황에 미드필더도 마츠키 쿠류 빠진 상황에서 뭐 리키를 그나마 이제 얘가 세레소 있었나 뭐 여름에 데려와가지고 솔토리 써먹고 있긴 한데,
가와사키 상대하기엔 조금 좀 빡세고, 수비 라인이 그나마 사이드 쪽에 방구 나간데, 이름은 좀 더럽긴 한데 방구 나간 데가 좀 복귀를 해가지고 그나마 좀 사이드 수비에 있어서 도쿄가 좀 고민이 있었는데 숨통을 좀 트긴 했어요. 그런 부분인데 저는 찍으라면 가와사키 찍습니다, 이 경기. 딱 그 느낌이야. 전력 자체는 가와사키가 훨씬 좋은데 아직 라인업 쪽으로의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저는 2주 휴식기 동안 어느 정도는 가와사키 전력 정도면은 조금은 그래도 앞으로 이제 아침 일정도 있거든요. 가와사키가 주중에 아침 일정이 있어.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약팀, 물론 조우르다가 한번 울산 떨구지 않았나? 어쨌든 그 팀이랑 이제 있는데 그거랑 별개로 지금의 어떤 국대 그 기간 2주 정도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준비를 했을 거라고 보고, 도쿄 같은 경우는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빡빡한 일정 속에서 경기를 소화했잖아요. 직전 경기도 마찬가지고. 그 와중에 뭐 로테이션을 완벽하게 돌린 것도 아니고 주전 라인업들을 어느 정도 쓰면서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가와사키가 원정이었으면 뭐 모르겠는데, 홈에서는 물론 가와사키가 최근에 많이 못 이기고 있습니다. 이 전적 보신 형님들은 가와가 최근에 이긴 적이 거의 없어. 하나, 컵대회까지 포함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6경기. 거의 한 6경기 동안 지금 승리가 없어요. 6경기. 그마저도 직전 경기 이긴 거는 이제 컵대회 개똥팀하고 붙어서 이긴 거고. 그런 부분인데 저는 승 타이밍이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이거 가서 부러지잖아? 당분간 가와사키 안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부러지면은 당분간은 안 찍을 것 같다, 가와사키. 아예 배팅 제외거나 무지성 계속 반대 보거나. 이 경기만큼은 그래도 사이즈가 나쁘아 보이지는 않는다. 도쿄의 체력적인 문제도 그렇고요. 가와사키 승, 다득점까지. 두 번째, 요코마리 대의 사간도스. 여기도 일단은 전력 차이는 당연히 많이 나는 두 팀 간의 대결인데, 배당이 오르는 이유는 몇 가지 있어요. 그냥 뭐 문제점들을 좀 말씀드리면은, 요코마리 수비진 줄부상, 주전 한 두 명 남겨놓고 다 부상이에요. 주전 2명 정도 남겨놓고, 주전 수비 2명 정도 남겨놓고 싹 다 부상. 그냥 한 명도 안 남았어요. 한 뭐 4-5명이 지금 다 부상이야. 그나마 백업 자원들도 지금 부상에 빠져있는 애들도 측면 쪽이나 빠져있고. 원래 사실 요코마리는 코이키루타라고 기존의 주전 자원이 한 명 나가리 돼 있었거든요. 시즌 시작하자마자, 이제 시작하기 전인가? 프리시즌에서 이제 십자인대 나가가지고. 근데도 지금 뭐 미치바라 얘도 이제 사이드 쪽에, 또 하타나카도 그렇고 중앙 쪽에 뭐 싹 다 지금 빠져 있는 상황 속에서 수비가 기본적으로 불안합니다. 그리고 이게 수비도 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빌드업이 좋은 수비수들이 있고 수비력이 좋은 수비수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수비력이 괜찮은 애들은 남아 있는데 좀 빌드업이 좋은 수비수들은 대체로 나가리 됐어요, 다. 그러니까 수방에서 이제 조금 더 볼을 뿌려주고 해줄 수 있는 발밑이 좋은 수비류들은 대체로 나가리고, 좀 진득하게 수비해줄 수 있는 애들은 좀 남아있는 느낌, 딱 그 정도 느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방에 이제 얀또 불투명 정도 떠있고 한데, 일단은 마리너스도 그 리그컵 일정을 소화했죠. 삿포로와 또 계속되는 일전 속에서 마찬가지로 일정이 지금 계속 4, 5일 간격으로 치러졌기 때문에 빡빡하고, 다음 경기 또 인천이랑, 물론 홈에서 ACL 경기 있습니다. 인천 정도면 솔직히 마리너스 만만한 상대 아니에요. 이게 우리나라 ACL에서 우리나라 팀들은 굉장히 강한 위치잖아요. 이것도 조별예선 단계이기 때문에 그 중동 쪽이나 그쪽 팀들은 없어요. 그쪽은 이제 그쪽 따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조에서 가장 강한 팀과의 대결이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도 지금 섞여 있고, 딱 봤을 때 그냥 느낀 점은 배당이 쓰레기다. 마리너스가 삿포로전에 살아난 거지 사실 리그에서는 아직 살아나지 않았어요. 사실 삿포로전도 이게 완벽하게 살아났다고 하기에는 삿포로의 축구 색깔이 그냥 완전 닭공을 하는 팀이잖아요. 후방이 그냥 뻥뻥 뚫리거든요. 또 삿포로도 뭐 PK 실축이나 뭐 골대 앞에서 날린 것들도 솔직히 많았고, 뭐 그런 부분에서 솔직히 이 경기 막 확신은 없다. 요코마리 쪽으로 뭐 확신까지는 없는데, 그리고 또 일정도 그렇고 수비진 지금 다 부상에다가, 뭐 부상만 아니었어도 갈만했을 것 같아. 근데 일단 부상인데다가 뭐 그 전에 나왔던 애들도
그 컵 대회나 이런 데 몇 번 뛰었던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엄청 나쁘진 않은데 신뢰가 별로 없어. 신뢰가. 리그에서는 솔직히 아직까지 계속되는 고전하는 일정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직전경기 삿포로전에 한 번 이제 이긴 건데 여기도 모르겠다. 이 경기 뭐 이길 것 같기는 한데 배당이 일단은 별로 안 좋아서 저는 해무 찍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 뭐 언어바로 좀 간다 하면은 굳이 보면 언더 봅니다. 굳이 보면. 그러니까 이 경기 자체의 어떤 매치업에서 나는 그런 언어바적인 냄새는 이게 좀 애매해. 예. 배트맨 기준으로 언더가 존나 몰렸거든요. 80% 몰렸는데 난 이 정도까지 몰릴 만한 사이즈는 잘 모르겠어요. 사간도스는 뭐 공수 밸런스가 어느 정도 잡혀져 있는 축구를 하려고 노력을 하긴 합니다만 항상 수비 라인에 대한 밸런스 문제가 좀 있긴 하거든요. 이게 막 2대2 무라던가 막 3대2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아예 언더를 보는 입장에서 아예 막 개십 저득점이 있죠. 그런 경기가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약간 점오 언더 느낌의 그런 2대1 뭐 마리너스 승이나 저 애초에 해무 봤잖아. 그런 느낌이 조금 가능성이 조금 더 있을 것 같아서 뭐 일단 언더 보겠습니다. 한 2대1 정도? 뭐 터지면 뭐 2대2나 뭐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어쨌든 봐서 약간은 좀 리스크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우라와 대 교토상가 여기도 이제 변수가 이제 우라와죠. 결국에 우라와 같은 경우 이제 또 방금 전에 좀 전에 봤던 요코하마 마리너스와 마찬가지로 그 컵 대회 리그컵 일정이 있었죠. 다른 팀들이 이제 국대 주간 다 쉬면서 이제 다음 경기 준비하는데 여기는 이제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 뭐 4일 간격으로 4, 5일 간격으로 계속 볼을 차왔던 그런 체력적인 문제가 어쨌든 있는 상황에 우라와도 ACL 나가잖아요, 형님들. 지난 시즌 우승팀 아니야? 물론 그게 지난 시즌 대회가 올 시즌 우라와 그 초반에 4월인가 결승전이 열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거라 약간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뭐 어쨌든 올 시즌에 우승했다고 해야 되나 이걸 뭐라고 해야 돼? 지난 시즌 대회인데 뭐 결승은 올 시즌 했으니까 우라와 기준으로 올 시즌 어쨌든 ACL 우승팀 다음 경기죠. 우한 원정을 떠납니다. 우한 원정을 떠나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솔직히 일정적으로 별로 좋지는 않아요. 마리너스도 마찬가지고 우라와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 계속 뭐 남들 쉴 때 볼 차고 가지고 ACL까지 또 가야 되니까 여기에 부상자들도 뭐 아예 없는 것도 아니에요. 전방에 이제 오쿠보가 또 부상으로 빠지면서 그래서 컵 대회 이제 린센 옛날에 이제 페이노르트에서 잘했던 그 공격수 용병 얘를 썼는데 얘가 2골이나 넣었어요. 간바 오사카전에. 이 부분은 우라와 입장에 상당히 긍정적이기는 해. 사실 린센이 페이노르트에서 엄청 잘하고 우라와로 넘어왔거든요. 뭐 장기 부상 그 당 와서 당했나 당한 채로 왔나 헷갈리네. 또 와서 오자마자 당한 것 같은데 내 기억에. 어쨌든 당하면서 이제 많이 못 뛰었다가 복귀하고도 솔직히 현찮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라와가 공격력이 제가 맨날 약하다 하잖아. 그래서 공격 쪽에 문제가 생겼는데 얘가 어쨌든 좀 살아나 준다라면은 좀 괜찮을 것 같기는 해. 보니까 벤치 명단에 들어가 있더라고. 얘가 계속 명단 제외였거든요 원래. 근데 직전경기 2골 넣고 오늘 벤치 명단 정도에 들어가 있어. 뭐 이런 부분이라 지금 우라와가 수비 라인 자체는 풀 라인업이에요. 수비는 우라와가 항상 사기적으로 좋아. J리그에서 수비 라인 자체는 제일 좋은 게 우라와예요. 그러니까 왜 우라와가 뭐 누가 더 골을 덜 먹고 그게 아니라 우라와는 수비 축구를 안 해, 형님들. 점유율 축구야. 근데 실점이 존나 적어요. 나고야 이런 데는 수비만 하잖아. 그러니까 수비가 실점 적을 수밖에 없는데 얘네는 뭐 점유율 축구를 해, 흔히 말하는. 근데도 실점이 엄청나게 적은 팀이잖아. 대신 이제 미드필더가 약하지. 미드필더가 약하고 전방에 이제 믿을만한 공격 자원이 없는데 좀 올라오고 있는 애들이 있는 건 긍정적이다. 용병 쪽에 교토상가 같은 경우는 뭐 똑같아요. 그나마 이제 하라타이치라고 그 예전에 유망주였던 요 새끼가 이제 유럽 가서 실패하고 돌아와가지고 뚝배기 있는 놈이거든요. 얘가 들어오면서 이제 그나마 공격 쪽에 패트리치랑 해가지고 전반에 뭐 한 놈, 후반에 한 놈 이렇게 들어가서 뚝배기로 좀 띄워줄 수 있는 애들이 좀 시스템적으로 마련이 된 이후부터는 교토상가도 리그에서 그래도 나쁘지 않은 행보를 보여주긴 했어요. 후쿠오카랑 이제 삿포로 상대로 홈에서 연속 승리를 거두고 직전 경기 이제 고베전에도 원정에서 선제골까지 기록하고 뭐 고베를 좀 많이 압박을 했었죠. 고베가 역전에 성공하긴 했습니다만 좀 고전했던 내용이고 그런 부분은 있어서 좀 고민을 했는데 저는 약간 그런 마인드야. 그래도 우라와의 수비를 뚫기에는 교토상가가 우라와의 수비를 확실하게 뚫기에는 그래도 맥시멈 한 골이지 않을까?
그 우라와 입장에서 한 골 정도는 특히 홈이기도 하고 린센이 만약에 살아나주기도 한다면은 뭐 두 골 정도는 기록할 볼 법도 하거든요. 우라와 입장에서도 그런 맥락으로 갔을 때 터지면 약간 1대1 뭐 언더 뜨면서 1대1 느낌인 거고 혹은 이제 우라와의 뭐 1대0, 2대0 포함해서 뭐 꼭 실점을 하더라도 2대1 승리까지 보이는 매치여서 저는 우라와 승? 근데 이거 승을 못 찍겠다면 언더로 찍어야 되는 매치지 않을까? 교토가 아무리 그래도 이게 공격이 조금 더 나아지긴 했어도 우라와 상대로 원정에서 두 골은 빡세요. 두 골 자체는 빡세. 여기 이제 센터백 뭐 뚝배기 있는 자원들이 교토상가 이제 좀 그건데 여기 이제 센터백 둘 다 용병이야. 둘 다 용병이어가 둘 다 그리고 북유럽산이야. 북유럽 애들은 키가 크잖아요, 형님들. 키가 존나 커요. 좀 빡세지 않을까 상성상. 그래서 승 언더 쪽을 보긴 하는데 뭔가 막 둘 다 막 확실해 보이진 않는다. 바이런 미는데 레버쿠젠. 리버쿠젠이래. 뭐 리버풀이랑 뭐 레버쿠젠 합쳤냐? 리버쿠젠이 어딨어? 요거 리그 경기고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양팀 어쨌든 차출자들이 월드컵이지. A매치 관련 이제 뭐 김민재도 바이에른 뮌헨에서 또 여러 선수들이 많이 차출이 지금 돼 있는 그건데 일단은 뭐 눈에 띄는 거는 뭐 기존에 빠진 애들 뭐 그렇다 치고 애들 뭐 원래 부상이었잖아요. 그렇다 치고 오늘 우파메카노랑 키미 불투명 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넨 같은 경우는 주중에 챔스 맨유전 있습니다. 사실상 1위 결정전이지 맨유랑 붙는 게. 왜냐면 다른 팀 이제 갈라타사라랑 저기 코펜하겐인가 뭐 2승 그냥 뭐 자판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또 홈에서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수비라인 뭐 김민재랑 데르트가 나올 것 같고 우파메커노가 빠져. 근데 데르트가 시즌 초반에 몸이 좀 안 좋거든요. 특히 속도적인 순발력이나 이게 많이 떨어져 있어. 다른 부분보다도 그냥 선수 자체 몸이 무거워 보였어. 근데 그 이후로 이제 또 한 2주 정도 지났으니까 얘가 얼만큼 몸 상태를 또 끌어올렸을진 모르겠는데 제가 리그 경기를 봤을 때만 해도 이 새끼 그냥 딱 보는 순간 뛰는 거 보는 순간 이 새끼 정상 아니다 라고 느꼈을 정도였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올라와 있을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파메카노 빠지면 지금 당장 좀 불안하다고 느껴지고 키미도 오늘 아마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직전 경기 그 독일과 프랑스와의 매치업에서 그때도 안 나왔어. 키미가 부상 관련 또 이슈가 있었죠. 양팀 또 하필이면은 뭐 프랑스 대 독일이네. 어쨌든 오늘도 이게 맨유전 챔스도 있긴 해가지고 아마 교체로 뛰거나 안 나올 가능성. 그러면 삼선에 이제 라이머랑 고레츠카. 약간 애매하긴 하거든요. 라이머도 뭐 열심히 뛰는 건 열심히 뛰는 건데 빌드업이 안 좋고 고레츠카 뭔가 풀타임을 맡기기엔 조금 애매한데 백업 자원이 이렇게 되면 좀 뭐 줄어들긴 해가지고 키미까지 빠져버리면 뭐 기존에 걔 누구야 흐라벤베르도 이제 리버풀로 떠났잖아요. 그래서 조금 애매하고 뭐 전방이야 다 그대로 있습니다. 무시할라 복귀했고요. 부상 복귀해가지고 오늘 뭐 선발 픽까진 모르겠는데 명단 정도는 들어갈 것 같고 뭐 그밖에 뭐 밀러, 사네, 코만, 케인 이런 들 다 있습니다. 그 정도 느낌이고 레버쿠젠은 없어요. 특별히 추가된 부상자가 뭐 시크 기존의 부상자 여기 뭐 아들리 같은 경우 출전 정지 복귀를 했고요. 또 측면 쪽에 빠른 자원이죠. 이런 상황에 뭐 차출자들도 근데 차출자가 조금 아쉬운 게 중앙 쪽에 이제 자카나 이제 팔라시오스 이런 자원들이 얘는 이제 남미 아르헨티나 백업이고 자카는 이제 스위스 주전이잖아. 주장일 걸. 그리고 아무튼간에 자카는 좀 둘 다 두 경기 다 풀타임 뛰었고 팔라시오스는 많이 안 뛰었는데 이제 뭐 좀 멀리 갔다 오긴 했으니까 그게 좀 그건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쉬다 붙어가지고 솔직히 조금 애매하긴 한데 저는 시즌 초반에 레버쿠젠의 어떤 경기력이 바이에른 뮌헨한테 꿀린다고 생각 안 해요. 경기력 자체는 레버쿠젠이 상당히 좋아. 그러니까 약간 좀 다르긴 하거든. 바이에른 뮌헨이 조금 더 다이나믹한 느낌이고 레버쿠젠이 조금 더 아기자기한 느낌이야. 옛날에 지난 시즌 레버쿠젠은 그냥 존나 달렸는데 이번 시즌 레버쿠젠을 확실히 좀 만들어가는 플레이에 대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피지컬이 좋은 팀한테는 조금 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후방에 이제 김민재로부터 이어지는 이 수비 라인을 뚫을 수 있느냐가 좀 걱정이 되기는 해. 난 김민재가 안 나왔으면 이거 레버쿠젠이 진짜 이길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이 김민재가 진짜 크긴 해요. 이 뒤에서 속도도 워낙 빠르고 피지컬로 썰어버리니까 이 레버쿠젠 같은 팀을 상대할 때는 그게 좀 빡세긴 하거든. 그걸 뚫는 게 마지막에 그걸 뚫는 게 빡세. 뭐 짧게 해가지고 뭐 미드필더 라인이나 거기까지는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데 최후방을 뚫는 게 빡센데 하필이면 이제 레버쿠젠도 전방에 이제 보니페이스 상당히 피지컬이 좋은 자원을 좀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또 얘가 폼이 좋고 김민재랑 붙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고민이 되긴 한다. 근데 어쨌든 레버쿠젠 아니 바이에른 뮌헨도 전체적으로 어쨌든 수비 라인도 오늘 데르이트 나올 것 같고 미드필더도 킴이 빠져 있고 여러 부분 좀 감안했을 때 저는 배당적인 메리트를 좀 더 참고했어요. 배당적인 부분을 좀 감안한다면은 이거는 1.47? 글쎄요, 레버쿠젠은 초반 기세나 경기력이 워낙 좋거든요, 지금. 물론 이제 레버쿠젠의 기세나 경기력은 가면 갈수록 식을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솔직히 너무 매섭다. 바이에른 뮌헨이 지금 전체적으로 부상자도 좀 발생돼 있고 아직 뭐 수비 라인에 대한 교통 정리도 안 됐잖아. 데리우트 뭐 김민재, 우파메카노 누가 주전인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 좀 감안했을 때 또 일정도 그렇고 여기도 있어 참 레버쿠젠도 그 핵켄 그 새끼 그 누구야 그 스코틀랜드랑 붙었었잖아 플레이오프 때 그 에버딘하고 붙었던 팀 핵켄하고 일단 홈에서 근데 뭐 맨유랑 붙는 거랑 뭐 핵켄이랑 붙는 거 같나 여기 뭐 로테이션 돌려도 이길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레버쿠젠 프렌 보겠습니다 프렌 연기는 정배로서의 메리트가 크지 않은 것 같다 보고요. 라요 대 알라베스 이 경기는 그냥 딱히 분석보다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 여러분들 라요도 이번 시즌 잘 못해. 내가 초반에 그랬잖아. 그 어디야 라요가 이번 시즌 원정 2연승으로 출발했거든요. 알메리아 원정, 그라나다 원정.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그랬어. 라요가 이게 뭔가 좀 운이 좀 많이 따른다고 이번 시즌. 저거 원정 2연승 라요 애초에 라요 원정을 믿으면 안 되는데 또 원정에 또 2연승 거뒀잖아. 근데 저 경기들마다 막 PK도 얻고 상대가 존나 날리고 막 이랬어요. 실제로 경기 내용 자체는 밀리거나 혹은 박빙의 내용, 반반 싸움이거나 밀리는 내용이었는데도 막 2점차 승리를 계속해서 거뒀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뭐 AT 마드리드 전에 이거 뭐 AT 뭐 마엔까지 봤었나 이때? 마엔 가서 먹었죠. 아무튼 상당히 지금 라요는 확실히 이라올라 감독 지금 본머스로 지난 시즌에 그 잘해줬던 감독이 떠나고 뭐 코메사냐나 뭐 몇몇 또 핵심 자원들이 지난 시즌 대비해서 측면 쪽에 이제 프란 가르시아도 그렇고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시즌만 못하기는 해요. 물론 여전히 짜임새 있는 축구를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지난 시즌에 진짜 잘했거든요. 그냥 경기를 보면은 이 새끼들 그냥 뭐 전방에서 조금 답답함은 있었을지언정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볼 좀 차는 느낌이었다면 이번 시즌 조금 더 아쉬운 느낌이 있다. 그래도 상대가 알라베스 정도라면은 홈에서 뭐 진다고 예상하기보다는 터지면 무 정도 느낌 보고 무승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형 무승부 한번 언더 1대0, 1대1, 2대1 약간 요런 느낌 있잖아. 지금의 라요 전력을 좀 감안했을 때 마인까지 찍기에는 조금 좀 빡센 느낌이 있다라고 보고 뭐 상대가 알라베스인 만큼 뭐 홈에서 지금 배당이 상당히 낮게 잡혔는데 이 정도 배당 받고 가기에는 제가 볼 때 좀 애매해. 지금의 라요는 전력적으로 이렇게 강해 보이지 않아요. 뭐 직전 원정에서 거둔 2연승 이게 뽀록승이 좀 둘 다 역배웠나 그랬던 것 같거든. 뽀록승이 좀 커서 그러지. 바로 이제 AT 마드리드 상대로 그냥 개뽀록 나잖아. 7대0 홈에서 베티스 상대로도 존나 고전하다가 1대0으로 어떻게 졌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점차 승리 내지 무승부 정도 각 봅니다. 근데 저는 무승부가 조금 더 나은 것 같긴 한데 뭐 둘 다 가는 게 좀 안전하겠죠. 언더는 솔직히 언더 동배는 원래 메리트가 잘 없기는 해 형님들. 그래서 나는 무승부면 좀 더 나은 것 같은 그런 경기를 보고요. 여섯 번째 파리 대 니스. 여긴 뭐 감독 교체한 새끼들끼리 만나는. 어쨌든 이 경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 부분은 음바페 불투명이에요. 음바페 바이에른 뮌헨 오버 뭐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뭐 파리 같은 경우 기존의 부상자들 그대로입니다. 뭐 그밖에 뭐 파비안 루이즈가 부상 빠진거나 아니면은 또 최근에 뭐 아센시오
또 뭐 이강인도 그 전에 이강인도 또 그 전이죠. 부상당한 거 그렇다 치더라도 음바페가 오늘 경기 일단은 불투명에 떠 있어요. 물론 경미한 부상이라고 하고 직전 경기 그래서 독일전에 음바페가 안 나왔어. 아예 출전도 안 했어요. 프랑스 때 독일 있었잖아. 그때 당시 이제 새벽 자정인가? 자정 경기 뭐 몇 시간 안 남았을 때 갑자기 부상 뉴스 나오더니 경미한 부상이긴 한데 예방 차원에서 안 내보낼 것이다 했는데 아예 안 나왔고 오늘 경기도 딱 그 느낌이야. 선발로 뛸 수 있어요. 딱 느낌이. 해외 쪽에서 나오는 얘기에 따르면은 선발 가능해. 그러니까 불투명해. 이게 뭐 나올 가능성 안 나올 거 반반 느낌보다는 가능한데 그래도 음바페라서 아껴줄 수 있다. 느낌인 걸 좀 보니까 나오긴 나올 겁니다. 대신 이제 선발보다는 좀 교체 출전 느낌이 조금 더 센 것 같기는 해. 왜냐면 여기도 이제 파리 돌문하고 챔스 예선 또 있잖아. 요게 또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무리하게 선발 좀 내보내기보다는 한 뭐 6, 70분 정도? 그 정도 타이밍에 또 교체로 나오는 느낌이 좀 있어 보이고 그 밖에 뭐 이강인도 오늘까지는 조금 빡셀 것 같고 나머지 애들은 괜찮은 사이즈 수비 라인도 그렇고 뭐 거기에 니스 같은 경우는 큰 이번 시즌 대비해서 큰 부상자들은 없어요. 거의 뭐 풀라인업이라고 보면 되는데 어쨌든 니스도 감독 바뀌고 초반에는 조금 이상하더니 조금 나아지긴 했거든요. 그 전에 뭐 로리앙이나 뭐 리옹, 스트라스로 이어지는 물론 이번 시즌 솔직히 뭐 로리앙도 그렇고 리옹도 그렇고 뭐 형편없긴 한데 뭐 스트라스는 홈에서 니스가 또 2대0으로 이겼고 요 세 경기로 이어질 땐 나쁘지 않았어요. 이게 저는 릴전만 보고 여기 감독이 30대 초반인가 그래요, 형님들. 니스 감독이. 그러니까 존나 어려요. 거의 뭐 최연소 감독 느낌이야. 30대 초반인가 중반인가. 엄청 어려서 초반에 릴 경기 이때 제가 뭐 프렌을 보긴 했었는데 뭐 이때까지만 해도 조금 이제 감독이 확실히 조금 젊어서 그런가 뭔가 체계가 안 잡혀 있는 느낌이었는데 이후 경기들은 괜찮긴 했어요. 그래서 니스가 앞으로 조금 매서울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한데 저는 그래도 파리가 낫다고 봅니다. 저는 파리가 그 랑스전을 기점으로 살아났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 시즌 초반에 뭐 로리앙이고 툴루즈고 파리가 뭐 똥팀들 못 이겼잖아. 그리고 랑스 상대로 3대1로 이겼고 리옹 경기 같은 경우 제가 이때 수면 이슈로 40시간 밤샜다가 수면 이슈로 못 올라오긴 했으면 이때 진짜 100%로 파리가 이긴다라고 보고 무조건 주력이다라고 보고 봤던 경기거든요. 근데 4대1로 이겨버렸어 또. 표가 제가 그때 뒤늦게 올라갔었지만 파리가 3개였잖아 별점 1옵션이었고 그래서 오늘까지도 음바페가 아예 안 나오는 거라면 변수가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후반이든 해가지고 또 경기 감각 관련된 것도 있고 그 돌문전이 원정도 아니고 홈이잖아요. 그래서 나와준다라면은 그래도 미드필더 쪽에 우가르테나 뭐 자이어 에멜이나 이런 애들이 지금 폼이 나쁘지 않거든요. 지원해주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 갔을 때 그럼 아마 그리고 무한이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음바페가 안 나오면 무한이 정도는 믿을만 하잖아. 그래서 파리스 마인까지 봅니다. 1마인 정도까지. 니스가 좀 매섭긴 합니다만 이 젊은 감독을 이런 강팀 원정에 솔직히 그렇게 믿음스럽지 못하다. 그리고 파리가 전체적인 미드필더 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네이마르가 이탈한 이후부터 공교롭게도 살아난 부분들 음바페가 또 후반에 정도라도 나와준다면 일반승까지는 해줄 것이다. 이 정도 느낌으로다가 봅니다. 궁금한 거 질문 주시